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입니다. 지금은 11월 12일 토요일 아침 8시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 방송을 했더니 새벽에 매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토요일도 좀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진짜 그야말로 빅 프라이데이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목요일 한 저녁 10시 반 CPI가 나온 이후에 1시간 반 있었고, 금요일 날 풀데이로 24시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욕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약 24시간에서 한 36시간 정도 됐는데, 시장이 그야말로 엄청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지 그 얘기 말씀드리고, 하나씩 금리 시장, 외환 시장,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암호화폐,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는 주식시장,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게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 생각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I가 그 예상보다 0.2% 뭐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힌 거로 나온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사실은 조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꺾인 것이고, 특히 코어 CPI가 좀 내려왔고, 그동안에 그 CPI 예측치들이 그 지난 요번 거 빼고 10월 거 빼고 그 전에 7번 중에 6번 틀렸거든요. 그 예측이 뭐 나쁜 쪽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좋은 쪽으로 또 틀렸고, 또 그 자체로 펀더멘털하게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발표 나자마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발표 나자마자 4%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장에서 3.5% 이상 더 올랐고, 또 어저께 2% 올라서 최소한 10% 정도 올랐는데, 그중에 CPI 펀더멘탈리 바로 오른 거는 약 4%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환시장, 금리시장 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 최근에 조금 시장이 과매도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정말 요번에 과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시장이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저희가 숏 스퀴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를 때 그 숏된 사람들이 스퀴즈 돼가지고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숏 스퀴즈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시장에서 한 35년 이상 시장 봤는데, 이 정도의 숏스퀴즈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숏스퀴즈가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될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스퀴즈가 된다, 과매도 구간에 있다, 이런 좀 전조 현상 같은 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FX 시장, 이자율 시장, 주식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환율이 오르면 뭐 이자율이 내려가고, 꼭 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좀 최근 한 일주일 정도에 안 움직이면서 시장이 조금 이게 수급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과매도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했었는데, 결국 그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조금 이거 왜 빠지지? 이유가 모르게 달러가 좀 빠졌잖아요. 그런 게 약간 선제적이었고, 외환시장에서 이런 과매도를 조금 의식을 먼저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 외환시장, 주식시장, 금리시장에서 항상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외환시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제 느낌상은 그랬던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면은요, 금리부터 보면, 자, 금리 시장이 30bp 이상 빠진 겁니다. 사실 그뭐 27bp, 30bp 이 정도 빠졌고, 그렇게 빠진 게 과연 그 CPI 0.2에 대해서 맞느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전체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이 보는 거니까, 금리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과매도나 과매수가 안 돼 있다고 봐지면은,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럼 지금 시장이 보는 프라이싱은 어딘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페드 금리 관련된 시장 임플라이드 포워드가 있거든요. 그건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이라는 거에서 유추해 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년 6월 2023년 6월 15일자로 CPI 발표하기 전에는 5.06이었던 게 지금 4.9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빠졌고, 이게 이제 내년에 피크 레이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일 높을 때가 지금 4.90이 됐다. 그 다음에 내년 말, 그러니까 2024년 1월 정도에는 CPI 발표 전에는 4.58이었는데 그게 4.23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024년 6월 정도에는 3.6%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 잊어버리면 내년 6월에 4.90으로 피크를 치고,
그 내년 연말에 4.23 정도 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3.6이 된다. 그러니까 한 67bp 빠지고 또 60bp 빠진다. 그래서 한 130bp 정도 피크해서 빠질 것이다. 1년 동안. 이런 게 인프라이드 돼 있는 프라이싱이고, 여기에 맞춰서 유로 달러니 뭐 다 비슷한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나오면서 최소한 30년 금리, 20년 금리, 2년 금리가 30년 죄송합니다.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약 30bp 정도 빠지고, 지금 포워드 일드 커브는 이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에 FOMC는 이제 50bp 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시장 자체가 리저너블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환 시장을 보면 훨씬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시장 그 CPI 발표 전에 111 레벨이었는데 지금 106.40이거든요. 거의 5%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0.99였던 게 1.035, 그러니까 4%. 그런데 예은이 엄청 움직였습니다. 예은은 149였던 게 지금 138.70이니까 뭐 10엔도 넘게 움직였고, 뭐 퍼센트로 하면 7% 되고, 원달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원달러는 딱 고날짜 지금 하루 반만 보면 1380에서 1318로 1320 뭐 이렇게 떨어진 건데, 60원 정도 떨어진 건데, 사실은 한 2, 3일 전부터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때 저번 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1425원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빠졌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100원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7% 빠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FX 쪽에서 이렇게 빠진 거 뭐 제 생각에는 분명한 오버 과매도 구간에 있었고, 그러니까 과매수겠죠. 달러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었고, 솔스퀴즈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예인이 뭐 유로에 대해서 많이 움직인 거는, 그거는 그 펀더멘탈하게 CPI의 영향이 좀 있었다. 왜 그러냐면 예인이 이제까지 이렇게 약세가 된 이유는 주로 그 이자율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자율 관계가 조금 변환되니까 예인이 많이 움직였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나라 원달러가 더 많이 움직인 거는 예내 영향도 있지만 사실 중국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부터 중국에서 그 코로나 오프닝 한다는 거, 그런 뉴스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이나런, 그 시진핑이 된 이후에 중국이 거의 뭐 독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외국인들 글로벌리는 중국에서 조금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물량들이 한국으로 좀 오지 않겠냐, 이런 현상이 약간 있어가지고 중국의 영향으로 원달러가 조금 더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달러는 뭐 이 정도 레벨에 와 있고, 사실은 하루 이틀에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움직인 거고요. 그 배후에는 달러 과매수인가요? 과매수가 있었고 숏스퀴즈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잠깐 암호화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암호화폐에서는 그냥 암호화폐 자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FTX라는 그런 그 거래소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의 본질을 보면 거래소가 고객 돈을 유출한 겁니다. 유출을 해서 뭐 대출을 하든 지가 쓰든, 이거는 사실 큰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뭐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암호시장 자체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암호시장이 다시 단기간에 회복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보면 그 비트코인이 요거 나오기 전에 CPI 직전에 2만 1천에 있던 게 이 FTX 문제가 생기면서 16,000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그 CPI 나오면서 덩달아서 올라서 18,000까지 올랐다. 어제 다시 빨려서 16,800 정도 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동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돼서 그 AI 트레이딩, 뭐 아니면 그 테크니컬한 트레이딩, 뭐 기계들이 트레이딩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트레이딩 쪽에서도 문제가 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AI 트레이딩, 쇼텀 트레이딩한 분들이, 아니면 그런 기계들이 AI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러나서 오히려 S&P나 이런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다. 신뢰의 금이 가는 뉴스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신뢰의 금이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시장이잖아요. 분명히 숏스퀴즈가 있었고요. 과매도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과매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조가 좀 있었거든요. FX 이자율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고,
테크니컬한 것들도 많이 걸렸고 뭐 여러 가지로 있어서 과매도 구간인 것 같아 그랬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이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CPI 발표 전에 예를 들어 주식을 왕창 샀으면 만일에 CPI 펀더멘탈 우리 모르잖아요. 만일에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도 별로 안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CPI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 CPI에 대해서 워낙 나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CPI가 좋게 나와버리면 처음에 이니셜리 움직인 것도 4% 많이 움직인 거예요. 보통 CPI가 높게 나왔을 때 밑으로 빠지는 게 0.1% 틀릴 때마다 한 1% 움직였거든요. 근데 반대쪽으로 갔는데 거의 지금 2배가 움직였고 이니셜리 4% 움직였으니까 그 이후에 사실 6%가 더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야 CPI 전에 달러를 뭐 팔든지 주식을 왕창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 지나놓고 하는 거고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게 다 분명해지는데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FOMO도 얘기했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그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꽉 안 채워놓고 있다가 이러다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그러면 무서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일정한 레벨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나는 70%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최근에 워낙 빠지고 그러니까 좀 들게 적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주식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연말까지 쭉 빠지면은 그냥 빠지는 건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약간 적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연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좋은 거죠. 적게 갖고 있으니까 빠졌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금년에 퍼포먼스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돌아서 버리면 시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장이 돌아섰는데 돌아설 때 어떤 펀드가 주식 많이 갖고 있어? 다 쳐다보게 되는데 나만 안 갖고 있었어요. 겁나는 거죠. 그게 FOMO라는 건데 그런 현상도 있었고 또 펀드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좀 적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 숏 포지션을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도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같은 게 그런데 한국이 아무래도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매도는 주로 펀드에서 있었다. 사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금요일 날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거 한번 봤는데요. 그 거래 동향, 매매 동향 봤더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사고요. 선물에서 4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3천억 팔았어요. 근데 별로 뭐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좀 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미리미리 좀 샀어요. 특히 중국, 차이나랑 관련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은 분명히 주식 많이 떨어질 때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좀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매도가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기관을 보면은 어저께 코스피에서 거의 1조 샀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6,500억 샀어요. 그래서 1조 6,500억을 샀고 대부분 투신이에요. 그리고 연기금 좀 있고 증권회사도 좀 있고 제가 볼 때 기관들이 과매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숏스퀴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숏스퀴즈가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시장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대강 이렇게 봅니다. 펀더멘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의 포지션의 관계, 뭐 과매도, 과매수 이런 건데 첫 번째는 펀더멘탈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펀더멘탈은 사실은 경제 지표로 보는 거고 경제 지표는 나와야 솔직히 아는 거죠. 그 전에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 CPI, GDP, 고용 지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일단 뭐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해도 요번에 펀더멘탈이 빅 체인지 한 거냐 이 0.2% 좋게 나온 게 그게 어느 정도 저는 빅 체인지 된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있죠. 뭐 10%씩 움직였는데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다음 주라도 조금 반대로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는데 저는 이 과매도 숏스퀴즈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과매도가 절대로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앞으로 크게 주식시장 쪽으로 본다면 나쁘게 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이제 쉽게 빠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쪽으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다. 그리고 움직인 이후에 이 다음 수순도 약간 잘 빠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관련돼서도 보면 큰 이벤트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이벤트는 전부 주식시장의 나쁜 쪽이었는데 사실 좋은 쪽에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뜻인데 하나는 러시아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그쪽에서 좋은 뉴스가 한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관련돼서 하나는 그 오프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뭐 공급망에 관련돼서 이건데요. 러시아 관련된 것도 뭐 웬만한 수준으로 나오면 하루에 10%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인 것 같고요. 중국도 10% 이상의 재료입니다. 결국 이벤트 관련돼서도 지금은 약간 폭락이 아니라 폭등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반반이지만 리스크 관련 그 이벤트 관련돼서도 위쪽으로 리스크가 있고 아래쪽보다는 그다음에 과매도 기간에 숏스퀴즈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달러는 빠졌던 달러가 당분간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어쩌셨습니까? 그 지난 뭐 하루 반 동안 뭐 그 포지션들은 다 어떻게 잘 되셨고 또 거래를 하셨으면 거래 결과가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시장 많이 움직이고요. 다음 주는 또 더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침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봐주시고요. 저도 이 영상 뭐 토요일 날 되도록이면 한 번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